미국은 오르는데 우리는 왜 내릴까? 중국도 오른다는데 우리는 왜 내릴까? 지금은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어렵기 때문인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경영진의 책임이 사실 절대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 증시를 돌아보면 슬프지만 항상 안 좋은 장들만 있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또 이제 중국 증시를 보면 급등하는 추세고, 또 보니까 국경절이 있잖아요. 네. 이 전후로 그 분위기는 계속 강세장이 이어질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사실 오르는 거 보면 거의 작전주처럼 오르지 개별 않나요? 종목이 이렇게 올라도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원래는. 예, 네. 그냥 우리 보통 이제 줄자라고 보통 네. 표현을 많이 쓰는데, 줄자처럼 쫙 뻗었는데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거죠. 예, 현재 정책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내용 중은 하나는 뭐냐면, 일단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논란은 있지만 이번에 나온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서방 국가에서 신뢰를 가졌다라는 거. 그동안에는 어떤 정책이 나와도 함량 부족이야, 함량 부족이야 한데, 지금은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하우스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하우스들이 그래도 이번에 꽤 의미가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어.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도 이젠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인 겁니다. 서방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왜냐하면 이번에 9월에 이 정책을 실시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중국하고 아니면 미국을 비롯한 우리 서방 국가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중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은요, 사실 여러분도 알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항상 누구한테 비난의 화살이 가잖아요. 그게 정치권이에요. 그러면 현재 집권당한테 그 화살이 가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요. 근데 중국은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 고착화되면 사실은 역시 또 똑같은 화살이 정치로 가겠죠. 그럼 어디한테로 가나요? 공산당한테 가는 거잖아요. 얘네 일당이고. 그러면 체제가 위험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정권이 바뀌는 걸로 끝나지만 여기는 공산주의라는 체제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지금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살기 위해서도 훨씬 더 강한 정책을 쓴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었던 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강하게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내리길 기다렸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많이 아시겠지만 그동안 중국이 지준율을 내렸던 게 0.25%포인트씩 내렸는데 이번에 0.5 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미국이 내린 폭만큼 내린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마 저도 우리 연합에서 나와서 여러 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중국의 부양책을 엄청나게 쓰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에 금리 차가 벌어지면, 그러니까 미국은 올리고 있는데 중국은 내린 거죠. 이러면은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돈들이 다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풀고 나서도 그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니 효과가 적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미국이 피봇을 했고 금리를 내리니까 이제 내가 내려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금리를 내년에도 내릴 거잖아요. 내년 내내 내릴 거거든요. 지금 연준의 점도표상으로는 내년도 내리고 내후년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부양책이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최소한 미국이 정책을 완화하는 만큼 중국의 경기 부양을 쓸 수 있는 카드도 그만큼 커진다라고 보면, 사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 뒤에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린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그때까지는 긴 추세가 유지될 것 같고 현재보다 더 강한 부양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 그거는 중국 정부도 우리한테 직접 얘기했고, 일단 주석이 직접 얘기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 네. 경제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중단 없는 부양을 지속할 거고, 그리고 미국이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부양을 금리를 내리는 한은 지속적으로 부양의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뭐 이렇게 오르고 나니까 좀 생각보다 격한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뭔가 큰 그림에서 지수만 놓고 보면 저는 이 이상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지수가 올라가는 것과 중국 경기가 정상화되는 것 좀 분리해서 보자. 그건 조금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죠. 중국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2008년이나 이렇게 리만 때 같은 경우에 중국이 재정 정책을 GDP에 거의 한 10% 맞아요. 정도 썼고, 이번에도 사람들이 사실 10조 위안의 재정 정책을 기대했던 이유는 그게 중국 GDP의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홍콩이 많이 빠진 이유가 그 정도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늘 홍콩을 많이 때렸는데,
이사님 보시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위기를 느낀다고 하면 2008년 수준의 그런 강력한 재정 정책도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왜냐면 이게 1조 위안의 기대가 벌써 10조까지 온 게 며칠 안 됐거든요. 맞아요. 네.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10조 위안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고 저는 미국이 부양책 쓰면 쓸수록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부양책을 바로 내놨는데 또 바로 이렇게 뭐 며칠 만에 내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럼에도 오늘 아침에도 한 2천억 위안인가 또 따로 내놨잖아요. 네. 그렇죠?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라는 거죠. 일단은 기대가 커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기대 뭐 100% 부합은 아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작심한 건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작심한 게 GDP의 꼭 10%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쨌든 우리뿐만이 아니라 서방 국가에서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도 현 상황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번엔 뭔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8년 수준까지도 쓸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갖자는 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근데 2008년 아시겠지만 미국이 망할 뻔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중국 얘기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중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역할이 있어요. 중국이 불과 얼마 전까지는 디플레였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중국이 디플레였었을 때는 미국이 물가를 많이 잡아줬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 어쨌든 경기 부양책을 썼고 이게 뭐 나중에 경기가 진짜 정상으로 회귀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속달하긴 이르지만 분명한 건 내년까지는 좋아질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만큼 미국의 경기 둔화를 막을 수 있는 또 방파제 역할도 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경기 침체의 미국에 대한 우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호재를 만난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네. 뭐 우리나라 반도체 두 가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미국 증시에서 또 한참 이제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네. 논란들 이야기 나왔다가 또 수그러들고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총평도 한번 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첫 번째 그림은 미국의 AI 관련 기업 팔란티어입니다. 좀 이제 한국말로는 빨랑뛰어 뭐 이런 동감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주가가 굉장히 좋죠. 네. 분명한 건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꽤 괜찮죠. 뭐 메타도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메타도 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다음에 GPU를 만드는 옆에 가운데 게 엔비디아인데 보시면 뭐 논란은 있지만 뭐 나쁘진 않죠. 그렇죠? 네. 좀 쉬어간다 느낌인데 옆에 있는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떤가요? 확연한 다른 모습을 그렇죠.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GPU와 관련해서도 잡음은 있지만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 반도체는 쉽지 않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AI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시장에서 AI 논란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는 반면에 일반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는 게 이런 측면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HBM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상용 반도체, 일명 레거시 반도체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발목을 잡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사실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인 네.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구분해서 보자. 그러니까 AI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지금은 반도체,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용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큰 거지 실제 AI 논란은 최근까지도 있었지만 주가의 모습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로 봐서는 여전히 AI는 기대감들이 더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되면 SK하이닉스는 HBM AI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를 때 더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연간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더 잘 되긴 했지만 오늘 결국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흐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두 종목을 평가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사실 하루로만 가지면 놓고 그렇고요. 실제 약간만 시계를 펼쳐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시각에 대해서는 하이닉스를 조금 더 높게 쳐주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게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눈물 납니다, 보시면 진짜. 눈물 나죠, 그죠? 네. 이게 파란 게 외국인이 팔아제낀 건데 거의 뭐 조 단위로 판 날들도 너무 많고 기본 4, 5천억을 이렇게 계속 내다 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면 하이닉스 옆에서 보실까요? 어쨌든 뭐 팔긴 하는데 오늘 좀 팔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간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는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이유가 앞에 삼성전자 얘기 나옵니다.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에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번 보죠. 메모리 사업은 서버 HBM 수요 견조에도 불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AI는 네.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죠? 나는 HBM 경우 예상 대비 고객사에 대한 사업화 지원 사실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실제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이닉스 얘기죠. 나는 아니야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당연히 HBM과 관련해서 그래도 포지션에 있는 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방어막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아직 안 들어갔으니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가 좀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국 메모리 업체의 레거시 제품 공급 증가 영향. 요거 되게 큰 소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야 중국이 한국 반도체 따라올 수 있겠어? 따라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가품이긴 합니다. 저가품이긴 했는데 얘네들이 중저가 중심으로 나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중저가, 고가 말고 중저가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격 문제가 생겨요. 얘들이 워낙 싸게 치고 나오니까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중국 업체가 치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요거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야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따라올 수 있어? 당연하죠. 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거든요. 네. 그죠? 중국 반도체 기업에 떠나간 분들이 한국 분들이 대거 나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 기술이 다 유출됐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공식적인 자료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술 유출된 게 어디,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 삼성이나 하이닉스 연구원이 어디가 있는 것까지 신문에서 대서 특별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중국 자체는 모르지만 우리 기술이 거기로 갔다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얘기도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일부 모바일 고객사,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 누른 애들 같은 경우도 재고 조정, 스마트폰이 안 팔렸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하이닉스하고 다른 게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있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같이 있죠. 휴대폰도 있고 뭐 그죠?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부가 다 부진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가장 가슴 아픈 건 요거죠. HBM3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요게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요거 한번 보실까요?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삼성전자에서 이례적으로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그렇죠? 사과문을 냈는데 사실 실적 안 좋다고 사과문 내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과문을 냈던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분들께서 너무 걱정 어린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기업이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스스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볼게요. 그렇죠? 근원적 경쟁력, 기술의 경쟁력을 복원하겠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딸린다는 얘기죠. 아시겠지만 다 딸리죠. D램에서도 하이닉스한테 뒤졌어요. 이미 뒤졌고 HBM은 이미 상당히 뒤져 있고 미안한 얘기지만 파운드리도 TSMC와 격차가 너무 벌어졌죠. 그래서 초격차는 없고 이미 대부분 분야에서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도 비교 여류에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가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조직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삼성이 옛날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일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대로 문화를 가져가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의 경쟁력 보완도 그렇고 이 조직 문화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잘했으면 좋겠고 전 잘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일단 당장은 요게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HBM3라는 게 돼야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뭔가 우리가 옛날에 보는 정말 초격차의 삼성전자를 보는 거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 중국 제가 요거 사실 DDR4가 이제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열심히 맞아요. 만들고 있고요. 이제 DDR5가 가격이 안 빠지는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비중이 적거든요. 그러면은 이사님 보시기에 왜 HBM은 그렇다 치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이 D램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약간 첨단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뭐라고 보세요? 사실 앞으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공식적인 예. 생각만 해주세요. 예,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만큼 삼성전자가 전 이전만은 못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왜냐하면 저는 생각하는 게 경영진이 DDR4에서 5로 넘어가야 된다는 투자를 적시에 못한 거냐 아니면 적시에 판단했는데 안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실력이 없는 거냐 이게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저는 쪽으로 전자라고 보세요? 생각을 합니다. 아 경영진의 예. 판단 차고가 더 크다. 왜냐면 이제 거기에 계신 연구원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 많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조직 문화부터 이렇게 된 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경영진의 책임이 사실 절대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죠. 예.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아랫사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수장들의 문제가 저는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과문을 내고 방향을 바꾸면 밑에 있는 이 기술력이 제대로 돼 있으면 의외로 빨리 바뀔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디램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아직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은 사실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그런 게 쉬웠다라면 인텔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지는 않겠죠. 인텔은, 기술 격차라는 게 한 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의외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건 사실 저는 삼성의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대만 업체도 그렇고 중국 업체도 그렇고 매일 밤새요. 근데 우린 다 5시면 퇴근하지 않나요? 아 진짜로 냉정하게 그죠? 우리가 잘했던 건 맞는데 그 내가 지금보다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류라는 거 지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버드를 갔어요. 하버드에서 잘하려면 밤새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놀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남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나는 걸어가면서 따라간다라면 안 되는 것 같고 삼성전자도 또 아니면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도 지금 우리 이 모습이 아니라 사실 왜냐하면 제가 삼성전자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과연 향후에 전자만의 모습일 거냐.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유지하고 있었던 경쟁력은 정말 우리 기업들 또는 우리 직원분들 그다음에 여러 국민들의 정말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 노력하는 문화가 뭔가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피 흘려서 막 고민을 하고 그래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그럼 과연 그렇게 피 흘려서 정말 고민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에 대해서는 전 그것도 좀 아쉬워요. 그렇죠? 정말 지금도 수많은 기업들 뭐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음지에서 이렇게 정말 피땀 흘려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들끼리 능력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자리 나눠 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뭔가 저 사람들을 꼭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정도 대로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게 한국의 기업 문화로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많은 회사들에서 저들이 탐방 가보면 아니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회사들 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내부에 계신 분들은 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본질적인 관점에서 그럼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이게 조직 문화예요. 네. 조직 문화 바꾸는 거 쉬워요. 열심히 하는 애, 저 사람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애 정말 임금 팍팍 주고 그죠? 그다음에 제대로 잘해주고 그러면 확 바뀌어요. 알겠습니다. 안 되니까 문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거고요. 이제 말씀하시면서 거듭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기간은 좀 걸릴 수 있다. 단숨에 따라잡기는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이런 상황 그리고 그 둘러싼 관련주들, 반도체주들 또는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들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래도 이런 업종은 보실만 하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그 지난해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이 시간에 아마 비슷했던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야, 실적이 괜찮은데 왜 주가는 이래? 라고 하면서 온갖 비관론에 쌓여 있다가 주가가 오른 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전 이런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큰 회사인 거죠. 네. 그렇죠? 실적이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구조라는 것도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밸류에이션만 보면 역사적으로 최하단에 내려와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진짜 글로벌 1등을 찾느냐 안 찾느냐만 가지고 놓고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은 애로도 있을 것 같고 실제 될지 안 될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냉정하게 숫자를 보고 밸류에이션 측면을 놓고 보면
사실은 좀 과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 그래서 좀 싸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뭐 더 빠지면 할 말은 없는데, 네. 예, 저도 일단은 최근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사보기도 했습니다. 네. 예, 물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예, 어쨌든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삼성전자가 어렵기 때문인데 시가총액 1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 사실 지수를 끌고 내려와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오르는데 우리는 왜 내릴까? 중국도 오른다는데 우리는 왜 내릴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 전체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장이 원래 굉장히 비관적이면 사서 오를 만한 종목들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도 하나의 기업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전체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뭔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한국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자조적으로 비관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산업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같은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방산도 그렇고 정말 굉장하잖아요. 뭐 다른 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너무 비관, 뭐 그냥 안 좋다 이런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잘하는 게 있는데 라고 해서 항상 기회를 찾아보는 그런 모습들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은 레거시 쪽은 좀 안 좋잖아요. 다만 최근에 일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서 좀 최근에 반도체 장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가고 있어요. 아마도 선거를 앞두고 나서 나름대로 혹시 수출 중단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리 좀 땡겨서 사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전자를 제외하고 좋은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금도 삼성도 보셨겠지만 반도체 내에서도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IT가 간다가 아니라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사실 최근에 뭐 우리가 2차 전지 내에서도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발군의 기업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예전부터 많이 추천했었던 방산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신고가 대열에 많이 네. 돌아가 있는 거고, 또 밸류업과 관련돼서 저는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일부 그 지수에 빠졌다라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왜 빠졌는지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여전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앞으로 눈여겨볼 업종들까지, 기업들까지 짚어주셨고요.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